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남한에서는 열정페이라는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회사 등이 임시로 고용한 청년들에게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도 열정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태도를 비꼬는 말인데요. 이 열정페이에 빗대서 애국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애국페이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국은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거죠. 1948년 창군 이후 군대는 당연하게 가야 하는 곳이었던 만큼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월급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대로 받았고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고 쓰던 게 군인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군에 복무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애국페이인데요. 애국심을 빌미로 군 복무에 대한 대가를 낮게 책정하는 실태를 비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애국페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사병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당장 2018년부터 장병 월급이 약 2배가량 오르게 됐습니다. 2017년 군인 월급은 이병은 16만 3천 원, 병장은 21만 6천 원인데요. 2018년에는 이병은 30만 6천 원, 병장은 40만 5,700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찬성 의견의 대부분은 애국페이를 주면서 국방의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젊은이들의 군복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사 월급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당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은 사병들에게 갑작스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군대에서 사병들이 급여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하느냐 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사병 월급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군대에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냐는 건데요. 남한 군인들은 돈을 어디에다 쓸까요? 사실 군대에서는 생필품이 보급품으로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지급되는 제품만 사용했죠. 하지만 요즘 병사들은 자기 취향이 뚜렷해서 얼굴 씻을 때 비누 대신에 클렌징 폼을 쓰기도 하고 피부 관리용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려는 욕구가 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거지요. 게다가 군대 내에는 PX라는 매점이 있는데요. 식욕이 왕성한 20대 초중반 장병들은 간식을 사 먹는 데 월급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해군에는 PX가 민영화돼서 편의점까지 들어섰는데요. 2017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1위와 2위는 화장품이, 3위부터 5위까지는 닭강정, 홍삼, 냉동 만두가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도 휴가나 분기별로 있는 외박에도 교통비 같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돈 쓸 일이 없다는 지적은 달라진 장병 문화를 모르고 하는 말인 거죠. 월급 인상과 더불어 장병들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먹거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또 장병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경계병 한 사람에게 3개씩 보급하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전 장병에게 28개씩 지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요즘 군대 정말 좋아졌다라는 건데요. 자신들이 군 복무를 했던 때와 비교해보면 복무 기간도 줄어들었고요. 월급도 늘어났습니다. 또 복지에 대한 지원 역시 많아진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대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사회는 더 빨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군 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제공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애국페이, 그러니까 군인들의 애국심에 기댄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에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다른 국적이나 서로 다른 인종의 남녀가 결혼하면 혼혈인 가족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혼혈이라는 표현에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외국인임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를 대체하는 이름으로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비록 이름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 예전보단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닌데요. 이 차별과 편견을 당당하게 딛고 일어선 고등학생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2017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인 중 한 사람으로 한국인을 선정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17살의 모델인 한현민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현민입니다. 저는 현재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순댓국입니다.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현민 군은 검은 피부와 곱슬 머리에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순댓국을 좋아하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191cm의 큰 키와 특별한 외모로 이미 모델계에서는 주목받고 있었지만 타임지의 선정을 계기로 대중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받았던 다문화 가정의 소년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1년 6개월 만의 일로 최근에는 나의 영어 사춘기라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도 고정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태원이 고향인 서울 토박이라서 한국말이 더 편하다는 한현민 군은 어눌한 영어 실력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피부색으로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았다는 한현민 군은 스스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너는 특별하다 라는 가족들의 응원으로 힘을 얻었고 자신의 약점이었던 검은 피부색을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시켜서 모델로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한현민 군이 처음 무대에 섰을 때만 해도 쟤는 까매서 안 돼, 쟤는 달라서 한국에선 안 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요. 그들의 편견에 강력한 한방을 날리며 운동화와 교복 광고는 물론 패션쇼 무대까지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계 1호 모델의 성공으로 남한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찾지 않던 흑인계나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모델들을 무대에 세우려는 노력을 시작한 겁니다. 제2의 한현민, 여자 한현민을 꿈꾸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장군 할아버지의 후손만 한국 사람인 시대는 지났다 라는 누군가의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다문화 시대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2020년이면 남한 내 다문화 가정의 인구는 1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남한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만큼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그 시각 역시 제대로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